자, 여러분, 고요하고 신비로운 심연의 문을 함께 열어봅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중 하나인 분노를 마주할 것입니다. 분노는 종종 화산처럼 폭발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으로 인식됩니다. 그 폭발적인 에너지, 걷잡을 수 없는 격정은 마치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같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들여다보라고 속삭입니다. 그는 분노가 표면 아래에 숨겨진 훨씬 더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무언가의 가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억압된 슬픔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묻혀있던 슬픔 외면당했던 상처 인정받지 못했던 고통이 분노라는 거친 껍질을 쓰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난파선과 같습니다. 표면에서는 거센 파도와 소용돌이만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과거의 영광과 비극, 그리고 잊힌 이야기들이 침묵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왜 화가 나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에 왜 마음이 부서지는가? 불의를 목격했을 때 왜 심장이 불타오르는가? 그 격렬한 감정의 뒤편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오래된 메아리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의 순수한 슬픔이 나약함으로 치부되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라는 말에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감정을 억눌렀던 경험은 없었습니까? 사회는 종종 우리에게 특정한 감정을 수용 가능하거나 수용 불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슬픔은 약함의 신호로, 분노는 강함의 신호로 잘못 인식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억누르고 그 대신 분노를 선택하게 됩니다. 분노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슬픔은 너무나 연약해서 타인의 비난이나 외면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거친 성벽과 같습니다. 타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벽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우리는 분노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진짜 자신을 잃어갑니다. 이러한 심리적 역동은 융의 그림자 원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혹은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압했던 슬픔과 고통 좌절감은 그림자의 일부가 되어 무의식 속에 잠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가 발생했을 때 그림자는 억압된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며 분노라는 형태로 표출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합리적으로 화를 낼 때 그 대상은 사실 우리의 그림자가 투영된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억압된 슬픔을 건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미해결된 상처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자기 이해의 길, 개성화의 길은 이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노라는 가면 아래에 숨겨진 슬픔을 인정하고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분노의 표면적인 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은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가?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가? 이러한 질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굴의 끝에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당신은 억눌렸던 슬픔의 흐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의 강일 수도 있고 고독의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기고 당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위로하십시오. 이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형태의 용기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 자신의 슬픔을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분노가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닫지 마십시오. 대신 문을 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슬픔을 초대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슬픔이 만나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융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분노는 억압된 슬픔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이 외침을 들을 때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심연으로 더 깊이 내려가 봅시다. 우리가 분노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억압된 슬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강처럼 흐르며 우리의 심층 심리를 잠식합니다. 융이 말했던 개인 무의식 속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 외면당한 기억, 말하지 못한 고통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이 파편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 즉 정념복합체, 컴플렉스를 형성합니다. 분노와 슬픔은 이 복합체의 가장 강력한 감정적 에너지원입니다. 이 복합체는 마치 우리 내면의 또 다른 인격체처럼 존재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이 복합체는 우리의 행동, 생각, 그리고 관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사소한 일에 갑자기 폭발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도 모두 이 복합체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의지나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그림자의 자동 반응과 같습니다. 우리의 억압된 슬픔은 이 복합체에 연료를 공급하고 그 에너지는 분노라는 형태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가혹한 말을 내뱉었는지, 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아니라 억압된 슬픔으로 가득 찬 정념 복합체가 당신 대신 말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그 복합체는 슬픔이 다시는 외면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분노라는 강력한 무기로 당신을 무장시켰습니다. 결국 우리는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잠시나마 힘을 느낍니다. 나는 약하지 않다는 환상에 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슬픔의 강에 떠밀려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우리가 분노의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집단 무의식에 있습니다. 융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사 워리어 원형은 분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사 원형은 본래 우리를 보호하고 경계를 지키며 불의에 맞서 싸우는 긍정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억압된 슬픔이 이 원형을 왜곡시킬 때 그 힘은 파괴적인 분노로 변질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는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고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분노라는 갑옷을 입고 모든 외부 자극에 대해 과도한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필사적인 전략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는 어쩌면 당신만의 분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던 인류의 집단적인 고통의 메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감히 표현하지 못했던 슬픔을, 그들이 겪었던 억압의 무게를 무의식적으로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집단적 트라우마는 우리 각자의 분노의 깊이를 더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격정을 폭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분노를 무조건적으로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당신의 분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 촉발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만든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 내면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분노의 화살을 타인이 아닌 당신의 내면을 향해 돌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노는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나를 봐달라, 나의 슬픔을 알아달라는 외침입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분노의 가면을 벗고 그 안에 숨겨진 연약하고 진실된 슬픔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이자 가장 순수한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융의 깊은 심리적 통찰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빛입니다. 분노는 억압된 슬픔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기 발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방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노의 거친 파도 아래 숨겨진 슬픔의 강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슬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해방시키고 그 강물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도록 허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슬픔을 그림자라는 어둠의 영역에서 꺼내어 의식의 빛 속으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눈물과 고통을 동반할 수 있으며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당신의 인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회피하면 슬픔은 분노라는 족쇄를 채운 채 당신의 영혼을 계속해서 갉아먹을 것입니다. 슬픔을 해방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인정입니다. 당신의 슬픔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상처, 외로움, 고통이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당신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회나 타인이 당신의 슬픔을 비난했거나 무시했을지라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괜찮아, 나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표현입니다. 억압된 슬픔은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일기 쓰기입니다. 당신의 모든 분노와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을 종이에 쏟아내십시오. 누가 볼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솔직하고 원초적인 감정들을 기록하십시오. 글쓰기는 무의식의 문을 열고 억압된 감정들이 의식으로 올라오게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한 예술을 통한 표현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춤을 추는 것 등 당신의 감정을 상징적인 형태로 표출하는 모든 행위가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곡을 들으며 마음껏 울거나 강렬한 색채로 당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상담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 상담가나 정신 분석가와의 만남은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분석가는 당신의 꿈, 무의식적 패턴, 그리고 행동 뒤에 숨겨진 상징들을 해석하여 당신의 그림자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슬픔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비난받지 않고 이해받는 경험은 억압된 슬픔을 녹여내는
가장 따뜻한 불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신은 슬픔을 처리 프로세스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슬픔은 더 이상 당신을 압도하는 거대한 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 통합됩니다. 분노가 표출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이 억압된 슬픔의 외침임을 인식하고 그 슬픔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화산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열 발전소의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의 파괴적인 힘은 자기 이해와 치유의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변형은 당신의 자아를 더욱 확장하고 당신을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즉 억압된 슬픔과 분노의 복합체를 통합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 셀프이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분노는 당신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의 끝에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난 자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말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분노는 더 이상 화산처럼 폭발하는 에너지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냇물이 되어 고요히 흐르거나 때로는 거울처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추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외부 관계에도 혁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분노의 투사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행동에도 격렬하게 반응했다면 이제는 그 반응이 우리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신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파트너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폭발적인 분노를 느꼈다면 이제는 그 분노 뒤에 숨겨진 슬픔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나의 안이 상처받은 아이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두기는 관계의 폭발을 막고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전에는 분노를 통해 관계를 파괴했다면 이제는 슬픔을 이해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당신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말 때문에 내가 외로움을 느꼈어 라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며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율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융의 관점에서 진정한 자아, 셀프의 표현입니다. 가면, 파소나과 그림자, 샤도우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온전한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자유를 갖지만 분노하지 않을 자유 또한 갖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정적 성숙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온전히 느낄 때 그 깊은 감정은 예술, 글쓰기, 음악 등 창조적인 형태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파괴적인 에너지가 자기 표현과 자기 발견이라는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면받았던 상처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감정을 주체적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의 여행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고 가장 깊은 슬픔을 탐험하는 용기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자아 실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억압된 슬픔이 해소되면서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때 비로소 창조성과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는 도치담배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항로를 잃지 않는 등대가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라는 바다를 깊이 이해하고 그 흐름을 조종하는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당신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타인의 그림자, 즉 그들의 억압된 슬픔과 분노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사실은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투쟁의 결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은 당신을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노로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이해와 수용으로 관계를 재건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융의 지혜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포용할 때 우리는 타인의 그림자 또한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 대한 투쟁이 아닌 내면에 대한 진정한 승리의 결과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유가 우리 삶에 가져올 궁극적인 평화와 재탄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분노와 슬픔의 통합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슬픔을 마주하고 통합하는 여정의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 과정의 궁극적인 결과는 단순히 감정적 자유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재탄생하는 경험입니다. 오랫동안 분노와 억압된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당신의 진정한 자아, 셀프가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융은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마지막 단계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아는 당신의 의식적인 생각이나 사회적 기대에 의해 형성된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그림자, 모든 상처, 그리고 모든 잠재력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당신의 존재입니다. 분노와 슬픔의 통합은 이 전체적인 자아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로였습니다. 이 재탄생의 경험은 마치 껍질을 깨고 나오는 나비와 같습니다. 애벌레였던 시절의 고통과 어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던지고 새로운 존재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감정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통해 더욱 깊이 있고 더욱 강인하며 더욱 연민이 가득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러한 재탄생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불이한 상황이 당신의 평온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과 마주했고 그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와 힘이 당신의 내면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은 거친 폭풍 후에 흔들릴지라도 그 시면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당신은 이제 외부의 폭풍 후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 내면의 시면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평화는 또한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라는 가면을 썼던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했을까? 하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분노가 억압된 슬픔으로부터 비롯된 당신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필사적인 시도였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행동이
그들의 억압된 슬픔과 그림자의 투사였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는 당신에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연민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분노의 족쇄로부터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분노에 갇혀 있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재탄생한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외적인 인정이나 물질적인 성공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의미 있는 삶입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길을 걷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분노는 억압된 슬픔의 외침이었지만 이제 그 외침은 당신을 새로운 삶의 시작점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상처를 아름다운 지혜의 보석으로 바꾸었고 그 보석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밝혀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깊은 심리적 통찰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궁극적인 재탄생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신화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용감하게 내려갔고 당신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바로 당신의 온전하고 진정한 자아입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자유와 평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결론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고도 깊은 여정이 이제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분노라는 거친 바다에서 시작해 억압된 슬픔의 심연을 지나 마침내 자기 자신이라는 온전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분노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외부의 인정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자유와 평화를 어떻게 삶에서 구현해야 할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아, 셀프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그리고 모든 원형들을 통합한 당신의 전체적인 본질입니다. 이 자아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지, 어떤 길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지 말해줍니다.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깊은 내면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명상 자연 속에서의 시간, 또는 단순히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 당신은 이 목소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물러나 당신의 영혼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성공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열정을 따르고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때로는 사회적 통념에 맞서는 용기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과 마주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따르는 용기를 가질 때입니다. 융은 개성화의 목표가 단순히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기쁨, 분노와 평화, 어둠과 빛을 모두 포용할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이제 이 모든 감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졌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당신은 그것을 억압하는 대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파괴적인 분노의 원천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성을 풍부하게 하는 깊이 있는 감정이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당신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당신의 감정적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고 진정한 공감과 연민을 바탕으로 타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진정한 관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포용한 만큼 타인의 그림자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당신에게 당신이 받은 상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서도 연민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삶은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영혼의 길을 걷는 영웅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갔고 당신의 보물인 진정한 자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보물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밝혀줄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롭고 내면의 평화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제 가벼워졌고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따라 비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연약함과 강인함, 당신의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당신의 일부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당신에게 어떤 외부의 성취보다 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당신의 삶을 시작하십시오.